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는 저이다. 영초쌤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시 조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어제 아마 케미 모의고사 발송이 됐을 거고, 오늘 중에 아마 집에 다 우편으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매주 이제 국영수 1등급 프로젝트에서 우리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제공되는 학습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케미 모의고사 1회 영어 영역 1회 해설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미리 풀고 나서 해설을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수가 총 12문제인데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파트, EBS 수능특강 3강하고 5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만 해설을 할 거고, 나머지 문제는 또 우리 김종필 선생님께서 해설을 이어갈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거의 다 EBS 변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이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풀지 마시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EBS 수능특강 3강하고 5강을 미리 풀고 학습하고 또 시청하고 완전히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답도 금방 나오겠지만, 어쨌든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푸는 거는 선생님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학습이 된 상태에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받게 될 문제집 영어는 이제 이렇게 아마 올 거고요. 매주 아마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휴원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아마 다 해설 강의를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시간에서는 아마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또 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 학습을 다 하신 다음에 꼭 확인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는 문제를 같이 그러면 1번부터 해설 강의를 해 나갈게요. 선생님이 해설할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3강하고 4강에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12문제 중에서 1번, 2번, 그리고 9번, 10번 이렇게 4문제를 해설할 겁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 EBS 수능특강 3강 3번 함축의미 추론 문제를 이렇게 글의 순서로 변형시켜 놓은 그 변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변형 문제에 맞게끔 또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할게요. 이 원문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강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꼭 시청을 하고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글의 순서 문제인데요. 아직 우리가 글의 순서에 대해서는 공략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주제 제목 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글의 순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나중에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일단 순서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어떤 주제 파악 문제하고 좀 틀려요. 주제 파악 문제는 뭔가 소재를 찾고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들을 이용해서 답을 잡지만, 이 순서 문제는 단순히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글이기 때문에 단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생, 단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단서에 살고 단서에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 단서라고 하는 거는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최소 2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이용해서 문장 사이에 선후관계를 잡아야 되는데, 단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주는 연결사. 그래서 이제 연결사 자체로는 수능에서 이제 유형으로는 사라졌지만, 연결사의 기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문법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시사, 디스라든지 앞문장을 봤겠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단서긴 하지만, 대명사, 데이가 가리키는 말 앞에 복수의 사람이나 사물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더 명사 그랬으면 앞에 그 명사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경우고요. 100%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서치 명사, 그러한 명사 했을 때 또 역시 앞에 그 명사에 대한 언급. 자, 사람 이름이 나온다면 이제 풀네임이 나와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사이먼 나오면은 이제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장소, 부사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요. 따라서 이제 문제를 직접 딱 풀 때 순서는요, 이거죠. 일단 주어진 글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안에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주어진 문장 안에는 단서가 별로 없고요.
어쨌든 주어진 글을 먼저 읽은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 체킹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을 읽고 A, B, C가 있으면 이걸 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자, A의 앞부분 또는 B의 앞부분, C의 앞부분에 방금 얘기했던 단서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바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너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잘 잡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첫 번째가 잡히면 당연히 이 첫 번째는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고 요 B의 마지막이 A의 첫 부분과 C의 첫 부분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그냥 바로 탁탁탁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얘 다음에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항상 오답이 나오면 BAC냐 BCA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이 많이 갈리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로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A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A의 뒷부분이 C의 첫 부분과 연결되는지 반대로 C의 마지막이 A의 첫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순서나 문장 넣기 유형은 선생님이 뭐 특강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한 100여 문제 풀어가는 또 강좌도 있고요. 또 본 수업 시간에서도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접근 방법을 좀 가지고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읽을게요. 사실 뭐 3강 3번 문제가 뭐 이렇게 순서 문제로 바뀌기에 적당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주어진 문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이나 이론인데 뭐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개념 혹은 이론들이 독특하고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대요. 자, 어디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자, 사이언스 S가 붙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학문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는 그냥 인간 본성에 관한 얘기구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문장과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제 요 부분에 신경을 써볼게요. 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대. 뭘 필요가 없대? 우주라고 하는 것이 변화될 거야. 뭐에 의해서? 우주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바뀔 거야 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자, 갑자기 인간의 본성 얘기 나오다가 우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글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 초점이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것들은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ABC 앞부분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자, A번 가볼게요. 자, A번은 자, 여기에 지금 지시사가 눕혀져 나왔죠.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인간의 본성,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발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A번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앞에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란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 마지막에는 우주는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얘는 바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번은 X를 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걔 중에는 A번은 답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무조건 A번 제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서를 가지고 지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나오려면 앞부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 언급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놓고 일단 A번은 X, 그 다음 B번으로 가볼게요. 자, B번을 갔더니 행성들은 정말로 non care, 신경 쓰지 않는데요. 1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행성들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데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주어진 문장에서 우주 얘기가 나왔잖아. 우주도 인간의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아. 행성도 마찬가지야. 행성도 우리 인간들의 이론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 자, 이어지는 글이니까 어떻게 보면 B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모르겠으면 세모 정도로 쳐놓으세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읽지 마시고요. C번 가서 또 확실하게 지어볼게요. 자, C번을 갔더니 40년 전에 저명한 인류학자 클리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예시죠. 그러면 이 예시는 앞에 일반적 진술이 있어야 되는 게 보통이잖아. 자, 근데
내용상 봤더니 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완의 동물이야. 지금 인간에 관한 얘기잖아. 그럼 뭔가 인간의 본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하죠. 앞부분에는 우주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러니까 C번 너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B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 B번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B가 맨 앞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B는 차분히 읽어볼게요.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 이외의 것들, 외적인 것들은 인간의 이론에 의해 영향받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자, 하지만 이제 역접을 틀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즉, 인간의 본성 얘기로 돌아올 것 같아요. 자, 강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걱정해야만 합니다. 뭘?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인간 본성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서. 그렇죠? 자, 이 외적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 영향받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될 거야. 이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거 다음에 연결된 걸 생각해 봅시다. 자, A로 갈 것인가? B로 갈 것인가? 그럼 A번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발견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있나요?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변화될 거야 라는 얘기 했지,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란 말이 없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A번으로 가기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거야 라고 걱정해야 되는 그것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서상 본다면 C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맞습니까? 자, A로 가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C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잡힌 거예요. B, C, A로 잡힌 거고요. 자, 우리는 또 이제 순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로 변형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40년 전에 저명한 인류학자 클리포드가 뭐라고 말했냐?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야 라고요. 그래서 사실 원문은 요 자리가 밑줄이었고요. 요 밑줄에 함축 의미를 묻는 문제였죠. 그러면 뭐 인간이 왜 미완의 동물이야? 인간의 본성은 변화될 수 있어. 이론에 의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근거로서 선생님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해서 지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 언급이 나오네요. 이것을 받아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가니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이때 이은 가주어니까, 자, 그러면 그가 의미하는 거,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뭐냐? 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주어고요. 투가 진짜 주어니까 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갖는 것, 이런 인간의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야. 자, 어떤 인간적 특성이냐면, 자, 베리모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니까 날려버려도 돼요. 정말로 정도 생각하면 정말이지 사회의 산물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사회의 산물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은 결국 사회에 의해서 정의되고 영향을 받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인간의 본성은 따라서 어떤 인간적 특성을 갖는 거라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산물로서의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A번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바로 그러한 인간의 본성은 발견되기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지문은요, 요 부분의 빈칸을 더 출제 가능성 높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자, 인간의 본성은 결국 인간의 이론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 영구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단순히 고정불변에 발견된다기보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야. 자, 만들어지고 창작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두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마무리. 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설계합니다.
뭐 함으로써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할 필요 없이요. 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 사회를 갖다가 설계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설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디자인,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 싶은지를 물어봐야 돼. 자, 이렇게 끝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강의 3번 문제는 이렇게 지금 메가 스터디에서 만든 개미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순서 문제로 변형을 했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런 빈칸 자리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이었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사실 지금 이 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학습이 다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어 설명이라든지 기타 좀 자세한 설명은 본강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문제로 갈게요. 수능 특강 3강 4번 문제를 빈칸으로 변형해 놨습니다. 자, 빈칸도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학습해야 될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빈칸 완성의 본질 하나만 얘기한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빈칸 완성의 본질은요, 결국은 주제문 완성형입니다. 주제문 완성입니다. 즉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 추론의 빈칸은 거의 주제문 완성형이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세부사항 추론으로 보면 돼요. 자, 세부사항 추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이야기식 구조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야기식 구조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지문 자체가 약간 스토리텔링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2번 문제의 빈칸은 뭐 주제문이다라기보다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집어넣는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빈칸의 정답은 어디에 있다? 지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문 속에 있다. 결국 지문에 있는 내용 같은 문장을 찾아서 표현만 다르게, 자, 표현만 다르게, 즉 동의어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또 역시 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공을 들여서 공부할 유형입니다. 자, 일단 이 지문에 맞게끔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차분 읽어가 볼게요. 자, 나의 오래된 사무실 건물 근처에, 자, 구두가게 창문이 광고를 하고 있었대요. 그냥 직역하는 거예요. 구두가게 창문에는 광고가 붙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자, 어떤 광고가 붙어 있었냐면은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후한 제의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식 구조 맞죠? 그죠? 상황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 스토리텔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 3강의 4번 문제는 우리가 또 글의 순서 문제 정도로 또 변형을 예측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나는 이 가게를 dozen of time, 수십 번 왔다 갔다 지나다녔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 아무 생각도 없었단 말이죠. 아, 뭐 그렇구나. 뭐 그냥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어느 날,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선생님이 본강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할게요, 또. 자, 여기 지금 또 with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명사, 뭐 전치사니까 명사 나오는 건 전혀 하자가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만 나온다면 with의 본연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with와 명사와 함께, 명사를 가지고 명사에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명사 다음에 이렇게 뒤에 ing나 ed나 또는 뭐 전명구 따위가 하나 더 붙으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명사가 ing 하면서 뭐뭐 해서 또 뭐뭐 한 채로,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with 분사구문이라는 어떤 문법적인 용어를 몰라도 보여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구두가 a little scar, 약간 흠집이 난 것처럼 보여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내 수중에 있어서 나는 avail oneself of가 이용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작은 선물, 즉 무료로 구두 닦아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별거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쭉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니까. 자, 뭐 일단 이 지문을 또 이렇게 빈칸 말고 다른 문제로 변형한다면 여기까지 주어진 문장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순서 A로 잡아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들어갔어요. 결정을 하고. 자, 구두를 닦은 후에 나는 그 구두를 닦아준 사람에게 팁을 제공했죠. 아,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닦아줬으니까 뭐라도 좀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자, 근데 그 사람은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무료는 무료죠. 라고 그가 말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나는 의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빈칸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빈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주제문 완성형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식 구조니까 파악해서 같은 내용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바꿔봅시다. 일단 의자로부터 내려왔죠. 왜냐면 구두를 닦으려면 의자가 좀 다른 의자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니. 맞아? 그래서 이제 턱 내려왔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냐 이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사람은 내 구두를 갖다가 닦아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왜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힘들여서 닦아주지? 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여기 들어갈 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의자로부터 내려왔는지.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빈칸을 잡아야 되겠네요. 자, so. 자, 여기다 순서 B를 잡아 놓으면 그래서 나는 뭘 했냐면 자, 여기는 이제 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건 삽입으로 보세요. 그럼 I suspect 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짐작컨대, 추측컨대 정도로 볼까요? 자, 생각컨대, 짐작컨대 대부분의 사람들 그 제의를 받아들인, 다시 말하면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제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 것을 나도 했다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뒤에 봤더니 나오죠. 나는 뭔가 살 거, 그죠? 뭔가를 갖다가 위해서 좀 가게를 둘러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너무 열심히 닦아줘. 공짜긴 하지만 좀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뭔가를 갖다 좀 이렇게 팁도 제공하고, 그죠? 뭔가를 좀 사고 싶은 생각이 든 건데, 나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아까 문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나는 어떤 상태로 의자로부터 내려왔겠습니까? 아, 그래도 뭔가 그냥 가긴 좀 뭐하고 뭔가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야 그 결과로 나는 뭔가를 갖다 사기 위해서 가게를 둘러봤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나왔어요? 자, 여기 even the score이라는 단어는 좀 외워야 되겠죠. 원래 even 자체가 균일한, 고른이란 뜻이니까 점수가 균일하다, 즉 빅이다. 난 너한테 이제 빚이 없는 거야. 빚을 다 청산해서 이제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청산하다는 뜻이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의자에서 내려올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죠. 뭔가 빚을 청산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가게를 둘러보는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정말로 자, in debt란 단어. 이제 선택지 단어 뜻을 모르면 또 안 되겠죠? in debt 하면은 빚을 진, 신세를 진 이런 뜻이니까 정말로 빚을 지고 있다라고, 신세를 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자, 그럼 어때요? 될 수 있나요? 맞죠? 아니, 앞만 공짜로 닦아줬지만 그래도 뭔가 좀 왠지 신세를 진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아, 뭔가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은 그의 기술에 놀란 겁니까? 아니면 3번은 어떤 그의 설명에 의해서 안도가 된 거예요? 아니면 관대한 아주 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hospitality, 환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겁니까? 정답이 1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전형적인 빈칸 완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그냥 이야기식 구조 속에서 내용상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잡아야 되는 그런 빈칸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잡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나는 그런데 뭔가 좀 신세 빚을 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좀 빚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사야 되는데 일단 구두는 필요 없었어. 그죠? 일단 구두가 있으니까. 구두는 필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looking at 뭘 바라보고 있었냐면 구두나무. 뭐 이제 구두 이렇게 만들 때 쓰는 작업용 이렇게 골 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뭐 신발끈, 뭐 방택제 뭐 이런 것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침내 그랬으니까 이제 이야기 전개의 후반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 C를 잡아놓고 가볼게요. 자, 마침내 나는 아주 조용히 그 가게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빈손으로. 그리고 뭔가 uneasy, 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럼 결국 안 샀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냥 나왔다는 얘기네. 자, 비록 나는 managed to, 자, 가까스로 그 상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3강 4번의 함축 의미의 밑줄은 여기 있었던 거죠.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죠. 아, 빈손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서는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답을 잡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하자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자, 지금 요 메가스터디 케미 모의고사가, EBS 수능 특강 3강부터 6강까지의 변형 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맡은 파트가 홀수강이잖아. 그래서 지금 3강하고 5강 중심으로만 해설을 하는데요. 자, 1번, 2번이 3강이었고요. 쭉 넘기셔서 9번, 그 다음에 10번이 5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9번, 10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5강 3번의 주제 문제였고요. 선생님이 5강에서는 3번, 4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저 여기 케미 모의고사에서도 3번, 4번을 중심으로 변형을 해놨네. 자, 그럼 얘는 어떤 문제로 변형해놨냐? 3강의 함축 의미 문제로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축 의미 풀 때 원래는 어떻게 풀었죠? 밑줄부터 먼저 본다. 밑줄에 어떤 지시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참고하고 포인트는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볼게요. 다만 얘는 밑줄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부터 치고 나가자. 자, 아주 슬프게도 우리들 중 일부는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대요. 자, 밑줄 자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뭐 해석이 잘 됐죠. 그럼 이 밑줄이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볼게요. 자, 어린 시절에 생겨난 그런 뭔가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더래요. 우리의 경험은 뭐 하면서 생겨났냐면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에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친가족, 종교적인 커뮤니티,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이웃과 같은. 됐죠? 자, 아직까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 왜곡된 생각,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제 조금 윤곽이 잡히네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통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통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행복에 대한.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 중에 아주 소수만이, 몇 명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통념은 행복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명, 단지 몇 명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 왜곡된 생각이라는 건 결국 뭐야? 행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문 거야?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뭐 바로 답이 벌써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요걸 근거로 해서 선택지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변형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자, 선택지 가볼게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라는 것은, 즉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은 행복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아주 드문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A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행복을 받을 만하다. 뭐 그 얘기입니까? 자, 행복은 증가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함에 따라서. 자, 3번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 such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자, 원래 rare 하면 드문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드물어서 단 몇 명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 얘기네요. 그게 통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3번 될 수 있네요. 자, 4번은 뭡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돼.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고요. 자, 5번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되는 거야.
우리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거야.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 없네요. 결국은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답은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통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답은 더 구체화되겠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또 뭐라고 믿고 있냐? 자, 통념이 계속됩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요. 자, 요게 또 대절 속에 주어가 동명사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와 같은이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 자, 그 말도 그건 뭐야? 그만큼 일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자, 계속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우리들 중에 일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운이 좋아. 계속해서 드물어. 그 얘기죠. 자, 또한 우리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뭔가 의로운 일, 의로운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자, 근데 이 말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이런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네가 정말 충분히 열심히 일한다면 그 어떤 것에든 너는 네가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통념, 행복에 대한 통념은 뭐예요? 행복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어떤 종교적인 믿음?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로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왜곡된 믿음 아니니? 맞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건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극소수만이 얻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정말 죽도록 일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제가 파랗게 쓴 이유는요. 자,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나왔으니까 이거 다른 문제로 변형한다면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문장 넣기로 잡았을 때 여기서 이러한 이론들이란 말이 나왔잖아. 행복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 중에 어떤 것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이론들이란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앞에는 행복에 관한 이론들이 두 가지 이상은 나열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억세게 운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행복에 관한 이러한 이론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다 이런 철학에서 탄생하게 된 거래. 그게 뭔데? 행복은 드문 거야. 자, 계속 반복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문장 넣기 보시고. 자, 그럼 이제까지 통념만 계속 나열됐고요. 그럼 필자의 생각은 없나? 원래 통념이 나오면 그 통념에 대한 비판, 역접이 나오고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란 말로 이제 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고요.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는 지금 뭐 콤마가 있던 없던 주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필자인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한번 looking around 둘러봤어. 둘러봤더니 필자인 나도 동의해야만 할 것 같대. 뭘? 정말 진정한 행복은 정말 공급이 부족하구나. 다시 말하면 통념처럼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드물구나. 이 사실만큼은 필자인 나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필자는 최소한 통념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볼게요. 하지만 this is because, 자,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렇죠? 그 근본 원인, 그런 통념을 갖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자, buy into는 뭐뭐 안으로 사들이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뜻이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믿음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은 드문 거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믿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 5강 3번 문제도 또 빈칸으로의 변형을 가진다면 핵심이 여기겠죠. 행복은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드물다? 자,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가 닭을 보고 했을 때 닭에 이빨이 있었나?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불가능하고 드물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행복은 암탉의 이빨만큼이나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 잡아두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EBS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원문이 추가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행복은 드물어, 희귀해. 왜냐하면 자, few of us, a few가 아니라 few는 부정이니까 그냥 노예 개념으로 보세요. 우리들 중 어떤 사람도 의도적으로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의도적으로 행복을 찾고 자그마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드물어. 우리는 그저 앉아서 기다릴 뿐이지 행복이 일어나기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9번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설을 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고요. 자, 이제 선생님 해설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역시 수능특강 5강 4번의 주제 문제를 이렇게 또 빈칸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얘는 뭐 굉장히 잘 만든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은 지금 자리에 빈칸을 만든다면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지금 빈칸이 길기 때문에 앞부분부터 읽어 가볼게요. 자, 원인과 결과죠.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해놓고 뭐가 나왔냐면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특강 5강 설명할 때 단어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도 가볍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표현이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have to do with라는 표현은 머릿속에 그냥 넣어놔야 돼요. 하나의 동사처럼. 뜻이 뭐뭐와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have something to do with. 자, 이렇게 많이 써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의미를 확장시켜서 뭐뭐와 관계가 많다, 뭐뭐와 관계가 없다, 뭐뭐와 관계가 거의 없다, 뭐 이런 표현들 다 쓸 수 있을 거 아니니. 뭐만 바꾸면 돼? 요 자리에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 have much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많다.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없다. have little to do with, 뭐뭐와 관계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요 표현을 좀 애워놓으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한번 써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과 결과는 pathology, 병적인 측면과 더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무엇보다? 정치보다. 병적인 측면? 해석은 됐지만 확 와닿지 않아.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 즉, 뭐와 관련이 더 많은 것이다? 비합리적인 압박, 자존심, 고통과 같은 비합리적인 압박과 관련이 더 있어. 무엇보다? 합리적인 계산보다. 이점이나 이익과 같은 합리적인 계산보다. 자, 이 글의 소재는 잡혔나요? 빈칸 완성도 주제문 완성형이라고 한다면 주제 문제랑 똑같아요. 반복, 시그널, 소재. 그럼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잡혔죠. 전쟁의 원인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을 했을 때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런 합리적인 계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병적인 측면, 즉 쉬운 말로 바꾸자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침범해서 자꾸 괴롭혀서 못 참아서 그냥 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뭔가 비합리적인. 그러니까 요게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을 빈칸 자리를 옮겨 만들면 이 자리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도 되죠. 그죠? 자, 이 지문의 빈칸을 옮겨 만들면 얘가 주제니까, 이게 주제문이니까 이 자리에다 빈칸 만들어도 돼요. 그럼 빈칸 완성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용 같은 문장을 찾아서 표현만 다르게니까 사실은 요 부분과 같은 내용의 문장을 선택지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비이성성, 이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또 읽어 가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예시가 나왔죠. For example이 없어도 갑자기 특정 나라나 뭐 특정 어떤 주체가 나오면 다 예시지 않습니까? 워싱턴은 미국을 나타내는 수도, 즉 미 정부라고 해봅시다. 자, 미 정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했어? 전쟁의 원인은 뭐 경제적인 이점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비합리성이 있어.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콤마는 날려버리면 되겠죠. 밑에 써 있죠.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뭐 이런 얘기니까.
자, 어떤 이야기냐? 자, that과 that으로 지금 동격의 that으로 병렬되어 있어요. 미 국방성에 있는 군사 지식인들이 실험을 하나 행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eed A into B 하면은 A를 B에 feed, 입력하다라는 뜻이죠. 원래 feed가 먹이를 주고 먹이는 거잖아. 근데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에 먹인다는 얘기는 입력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냐면 1914년 여름 사건으로부터 나온 데이터를, 자, 1914년은 뭐 우리 재수생 정도면 알 수 있겠죠. 1917이라는 영화도 있으니까 1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말합니다. 자, 그때 나왔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실험을 갖다가 행했어. 그리고 weigh, 자, 무게를 달고 저울질하고 따져보는 거죠. 다이제스트 하면 소화했다라는 얘기는 다 이해했어라는 뜻이니까 그 증거들 갖다가 따져보고 파악한 후에 the machine, 그 기계, 즉 컴퓨터는 A에게, 그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갖다 확신시켜줬다는 얘기지. 뭐라고? 전쟁의 위험은 1도 없었어라고. 자,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온 값은 합리적인 거니 비합리적인 거니? 합리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이유나 어떤 위험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도 전쟁은 일어났잖아.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합리적인 계산, 이게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자, 이런 거는 콤마 날려버리면 돼요. 오히려라는 뜻인데 몰라도 되니까. 자,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또한 뭘 나타내냐? 만약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 인간의 갈등, 뭐 전쟁이 되겠죠. 전쟁, 그리고 뭔가 힘의 공세, 국가들의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자, lie in 하면 뜻이 뭐뭇에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데이 바삐가 나왔으니까 A에 있는 게 아니라 B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중요하니까 빈칸 맞는 거 아니니. 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에 있는 게 아니라 안 봐도 A는 뭐겠어? 합리적인 계산, 어떤 이점, 이익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달, 역사적인 작용 혹은 뭔가 힘의 균형에 대한 작용, 자, 이런 것들의 바램이 아니라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에 있더라? 자, 뭐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비이성성, 비합리적인 압박. 아까 선생님이 빈칸으로 잡았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문장 첫 부분에 여기도 빈칸 자리로 괜찮다고 한 부분. 그죠? 이거죠. 뭔가 자존심이나 고통과 같은 비합리적인 압박과 더 관련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측면. 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선택지 가볼게요. 자, 어떤 replacement 나왔습니다. 자, 원래 replace A with B 하면은 A를 B로 대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죠, 명사형으로. 자, 인간의 힘, 인력을 기술로 대체하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 인간의 비이성적인 사고, 비합리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이거잖아.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압박? 아니고요. 자, 평범한 바램과 두려움. 나왔네.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전쟁은 인간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평범한 바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일어난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야? 비합리성, 비이성성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답 3번. 이렇게 답을 골라줘야 되겠지. 자, 4번은 정치적인 평가래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웨이징 하면은요, 뭐 또 전쟁 따위를 벌이다 수행하다니까 전쟁 발발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는 얘기 뭐 전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보여주는 과시가 되겠죠? 그죠? 뭔가 축적된 군사적 지식에 대한 과시, 나 이만큼 군사적 지식을 많이 알아?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메가스터디 제공 케미 모의고사 1회 선생님이 맡은 3강, 5강 변형 문제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나머지 해설하지 않은 부분들은 또 우리 김종필 선생님께서 이어서 아마 해설 강의를 올리실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 등원이 된다면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진도는 다음 주에는 7강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